리뷰 영상을 찍기 전에 걷기라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런 동작을 왜 하나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격기라는 동작은 대한태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경기 규칙 중에 하나인데, 왜 착안이 됐냐면은 태권계 레전드라고 불리는 두 분이 계시죠. 송덕기 할아버지 선생님이 태권계의 이제 원초적인 그 뿌리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도 무릎을 맞대고 태권 경기를 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해서 수련을 익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어서. 무릎 맞대는 동작을 왜 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착안을 하는 거죠. 대한태권에서 격기라는 동작을 만들었어요. 세화가 되면서 하나의 페널티 게임을 새로 만든 게임입니다.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는 하나의 게임인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기 할아버지와 신한수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찍혀있는 사진인데, 동작이 사실 무릎을 맞대고 있는 영상은 아니에요. 이제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모습을 보여주는 그 동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착안해서 고안한 게 격기라는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든 동작입니다. 대한태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룰입니다. 근데 저 무릎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말 옛날에는 10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너무 경기가 지루해지니까 5초로 줄이자. 점점 시간이 줄었습니다. 근데 자, 무릎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 무릎을 맞대고만 있는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모든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 변수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움직임까지 다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딸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만화에서 이제 박일표라는 태권을 수련하는 친구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친구한테 이제 기술을 알려주면서 각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읽는다, 막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보편적으로 5초를 줬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선수들끼리 서로 움직이지 말고 한 명이라도 움직인 순간 상대는 방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옛날 그 대한태권의 예전 룰에는 이거를 악용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심판이 있는 쪽은 한쪽에서 심판을 보잖아요. 반대쪽에 있는 자기의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딴 데 보고 있는데도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근육의 움직임이 상대방한테 전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움찔하면서 움직이니까 심판이 또 격기를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이없이 막 경기를 이끌어가는 선수들 되게 많았어요. 명인전에서는 멋있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 동작을 하지 말라고 해서 TV에는 안 나오는데, 오히려 막 오통 경기 막 이런 경기들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기 운영의 방법이죠, 사실. 근데 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악용을 하니까 이 기간을 점점 짧게 해요. 5초였다가 3초. 진짜 승부수가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동작들로 장난으로 해가지고 어이없이 이 대회 규칙을 활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이기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주최 측에서는 당연히 그 경기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게임은 3초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다가도 줄었대요. 1초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들어가는 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대회 뛰기 전에도 시작하면은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자신 있는 공격을 그냥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 경기에서는 십몇 년 전 경기에서는 정말 저 무릎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공격을 하려고 했는지, 무슨 움직임을 미묘하게라도 움직이고 있는 건지로 다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발가락 움직임까지 다 느껴져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격기를 받아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동원 선수 때는
목덜미 잡았으니까 공격 들어왔지? 자, 공격 한번 받아줬으니까 그 다음 공격은 발 빼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들어서 그러면 첫 번째 공격은 명확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대응을 해야겠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공격을 받아주는 경기에 대한 아픔.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오른쪽 무릎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전에 오른쪽 무릎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범수 선수가 오른쪽 발을 뒤로 빼요. 오른쪽 발을 뒤로 빼더라고요. 저는 발이 뒤로 나오길래 이 친구 왜 저러지? 발차기 하려나? 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른쪽 발을 뒤로 뺀 상황에서 이 왼발이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동작을 중학생이 저한테 이런 공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격기 동작에서 격기를 연습하는데 진짜 뭐라고 했거든요. 야, 장난하냐? 투스텝으로 들어오면 어떡해. 투스텝으로 들어오면 얘가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투스텝으로 들어오면 이건 뭐 격기에 의미가 없잖아. 상대가 바보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 피하지, 이걸 투스텝으로 들어오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기술을 해? 라고 제가 가르침을 준 적이 있는데 제가 틀렸네요. 아니, 투카운트로 들어오면 어떡해. 왼발이 또 빠지죠. 을 잊을 수 있을지.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무슨 바본가? 왜 얘는 투스텝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약간 이제 발을 좀 그쵸, 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판정을 하는 것 같은데. 상의하러 가고. 네. 발이 빠지죠. 오른발을 맞대고 있는데, 오른발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그 긴장감에 의해서 서로의 그 정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격기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데, 오른발을 빼면은 그 정보를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얘는 정말 찰나같이 보이지만 이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길게 느껴져요. 투스텝으로 들어오니까. 아니, 얘 바본가? 왜 이렇게 멍청한 결단을 내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보가 나였어. 아니, 룰이 이렇게 됐을 줄이야. 아니. 그렇죠. 발을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영상이 안 보이지만 오른발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이렇게 뒤로 빼려고 할 때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한테 회목치기를 하려나? 그러니까 회목 받치기 같은 이렇게 앞공격을 하려나? 페이크였나? 하면서 뒤로 발 빠지니까 페이크면서 발차기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깊게 생각했죠. 아니, 이게 이걸 투스텝을 내가 받아줘야 된다. 투스텝까지 받아줘야 된다고? 이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뺐는지 안 뺐는지 유무에 대해서 다시 발을 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투스텝인데 지금 이걸 내가 미쳤다고 받아주냐?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야, 그냥 한 번 더 해. 부채 없어. 공석일 선수의 이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 오른발이 많이 상했으니까 왼발로 하자고 한 거겠죠. 이제 해설위원님이 향후에 이제 항상 오른발만 하고 있던 게임이었는데, 과거에도 왼발 오른발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왼발 오른발을 다 경기 때 누구는 왼발잡이고 누구는 오른발잡이가 있을 테니까 그걸 다 활용하자고 건의를 하셔서 이게 왼발로도 지금은 허용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질 수가 있습니다. 또 빼면 반납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반납거리에도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보여드렸던 것처럼 밭발따기에도 같은 밭발따기지만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이 반납거리에도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반납거리를 할 때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무릎만 대요. 무릎이 지금 대였죠? 무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서 왼발을 공격을 해요. 앞에 있는 그 발을, 앞발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제 오른발의 오금까지 아예 깊숙하게 들어가는 공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순간순간 내가 지금 무릎을 당했다. 이 다음에 왼발 허벅지, 허벅다리, 왼발 부위까지 당했다 라고 생각하고 가 들어오면은 저는 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야죠. 얘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밑을 보고 있으면 너무 늦어요. 하단 공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어깨를 바라보면서 저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친구가 공격이 너무너무 깊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발 오금까지 공격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무릎 공격했어. 내 왼발에 오금까지 공격을 했어. 그 다음에 내 뒷발 오금까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져서 공격이 들어오죠, 머릿속에. 내가 공격을 지금 몇 번을 받아준 거야? 세 번을 받아줬다고 생각을 했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멈추라고 하니까 왜요? 이게 지금 내가 공격을 몇 번을 받아줬어. 또 격기네요. 아, 저거 지금 이게 말이 선수 되는 계속 겁니까? 라고 때문에. 항의를 하죠. 이거는 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완전히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지금 1대1 상황인데 제가 너무 많이 봐준 게임인데 3라운드는 제가 진짜 인정을 해요. 권문수 선수가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다는 게 말이 되나? 대회를 우리 바뀐 것도 너무 많은데 바뀔 수 있죠. 대회를 안 나간 저의 잘못이죠. 그 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와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 대회 영상을 보면서 참고만 했었어요. 근데 왜 쟤네는 저렇게 하고 있나? 거의 13년 만에 대회를 나갔잖아요. 그 중간에 딱 한 번 전국대회 한번 놀러 갔다가 이거 13년 만에 대회를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잘 하려고 나갔는데 룰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진짜 너무 악재가 너무 많았죠.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뒷배님이 그 소청을 하시는 경우가 정석이지만 이동환 선수와의 심판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소청이 있으면은 선수가 소청을 해도 된다. 전해 들었어요. 이동환 선수님 때 이렇게 심판을 봐주셨던 심판님이 저한테 점심시간에 선수가 소청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표정과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었죠.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나나요? 이제 한번 기회는 있죠. 그렇죠. 네. 김수봉 뒷배님께서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는 이번 대회부터 부채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뒷배님이 부채를 다 챙기셔야죠. 김소영 뒷배님이나 다른 상대 측에 있는 뒷배님은 거의 프로 뒷배러세요. 정말 많은 경기에 뒷배를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 그러신 상황인데 매번 자리에다가 부채를 놓고 갔었는데 바로 전 8강 그러니까 6급 모임 6급 83kg 이하 급에서 그 승전이 결정된 친구의 대회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큰 소청 싸움이 있었나 봐요. 논쟁이 좀 크게 있었나 봐요. 그 부채를 어딘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가셨는 거야. 나한테 소청하려는데 부채가 없어졌어. 자리에 맨날 있던 부채가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부채가 없어가지고 나 지금 못 가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여기랑 저기랑 대화도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심판님이 당황하신 거죠. 그때야 이제 아신 거죠. 뭐, 응? 소청을 못하고 있었다고? 예, 저도 이제 막 앞에 심판분들께 이 말이 되냐고 지금 어필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이렇게 막 저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홍석일 선수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그 아까 전에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있는데 넌 없어 이렇게 막 네네. 아유, 왜냐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격기만 되면 지금 계속 일어나죠. 아, 아예 이렇게 굉장히 너무 심각한 억울해하고 상황이니까 앞으로 나가셨죠. 앞에 심판분들께 얘기를 하시는데 아 김재웅 소총을 대표님이 하는 건 뭐 이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이렇게 저를 불러요. 와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붙여 박으시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제가 가니까 너는 왜 와? 이렇게 박으시더라고요. 아니, 불러가지고 갔죠. 불러가지고 갔죠. 같습니다. 다시 가. 선수는 다가오면 안 되죠. 네. 왜냐면 소청을 분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소청 내용에 대해서 뒷배분이 앞에 심판분들께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채를 이제 들고 갑니다. 자,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옛날 대회는 다 오른발로만 격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격기가 왼발로 하자고 해가지고 왼발로 했죠. 스텝으로 들어온 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룰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뭐 그렇게 인정을 해야죠. 두 번째 때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왼발로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왼발로 했으면 왼발로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오른발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소청을 해야죠. 그렇죠. 예, 지금 안 하면 격기를 뭐 징계되니까.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보면은 홍석일 선수의 오른발이 살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납거리를 들어가고 본인도 반납거리에서 한번 다시 더 한번 생각해볼 깊게 필요가 해가지고 있을 것 공격을 같아요. 들어가려고 하는 지적을 게 받는 맞다.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내가 공격을 몇 번을 받아줘야 되냐? 두 번을 받아주고 세 번을 받아주고 막 좀 이러는데 애매한 게 있어요. 말이 되는 지금. 거냐? 아니, 지금 이제 예. 걸렸다. 근데 자 여기서 심판들이 이 영상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제가 오른발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른발을 맞대고 있는 이 동영상은 첫 번째 격기 영상이죠. 투스텝으로 들어왔던 그 첫 번째 경기 영상을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거 첫 번째 경기 영상이죠. 발을 띄고 있어요. 예, 지금 문제가 있네요. 장인재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발이 너무 근데 빨리 또 빠진다. 첫, 이거예요. 첫 번째 경기 영상만 계속 받아줘야 틀어줘요. 되거든요. 이거 발을 공격할 때 받아줘야 되는데 나는 두 번째 경기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습관이 좀 돼 건데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인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한 번에 공격에 버텨줘야 되는데 네,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저는 아까 심판분이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왜 나가려고 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부채가 없어가지고 소청을 못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러면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부분이 문제. 아까 전에 이 경기가 끝나고도 이런 식으로 심판분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되는지 본인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비디오로 정확하게 자, 판단해서 경기를 줄 계속 거니까 잘해주고 있는데 걱정하지 이 마라. 격기로 그렇죠, 예. 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아쉽- 진짜 말도 안 자꾸 되는데. 첫 번째 네. 경기 영상만 틀어주고 있으면 8강전 내가 경기에서 그걸-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난 두 번째 경기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너무 깊은 얘기가 이렇게 오가야 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룰이 바뀌었나 보지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무릎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들어왔다가 반납거리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오른쪽 반납거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납거리만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각도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자기의 이전 경기 8강전에서 썼던 기술이 반납거리였는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도 보시면 무릎으로 해가지고 반납거리를 해요. 근데 이쪽에서 하는 게 무릎으로 하는 게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너무 반납거리여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내가 받아줘야 되는 게 말이 되나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동영상을 자꾸 첫 번째 격기 영상을 보여주시면 해설자분들도 지금 자꾸 첫 번째 경기 영상 관련해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오늘 또 계시잖아요. 어떻게 판정을 두 번째 경기 영상 리플레이가 안 나와요. 이제 소청은 지금 제기가 된 첫 것 번째 같습니다. 거만 계속 나오고 있으면 네, 처음에 김수영 뒷배가
그 부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여지는 소총의 그래서 장면은 없었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소총을 비디오 판독으로 제기했습니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줄 네. 거니까 그 소총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의를 달지 판정이 이루어질 않았다. 텐데 부채를 안 가지고 온 게 우리 쪽 잘못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 판정이 나온 것 사실상 같습니다. 전 경기에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대회 전에 그 경기 매치에서 너무 격하게 얘기가 오가셔가지고 경기가 끝나고 부채를 던지고 가셨나. 자, 소총이 기각됐습니다. 또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경기 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홍석일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기를 2번 받아가지고 졌죠. 이번엔 제 차례잖아요. 제 차례일 땐 룰이 바뀐 거 투스텝에 대해서 투카운트를 이걸 그러면은 얘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했어요. 사실상 오른발에 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도 왼발로 하고 왼발로 발차기를 할까? 투카운트로 만약에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된다고 했을 때 차는 사람은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왜냐면은 발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 발을 옆으로 뺀 다음에 두름치기 같은 걸로 차버리면은 방어를 못 하죠. 내 발이 더 빠를 테니까. 이게 투카운트를 나도 그러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투카운트가 말이 되나. 그 회목 받치기 기술로 많이 이렇게 이기는 상황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경기에서 내가 괜한 도전을 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기술을 쓰자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성공해야지만 그렇죠. 비김이 되는 거죠. 딱 잡았을 때 이제 회목 받치기를 하는데 사실 오른발에 힘이 많이 없으니까 상체를 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미끌렸어요. 딱 하는데 안 되는 날은 진짜 다 안 되는 거 성공하지 뭘 해도 안 못했습니다. 그럼 뭐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복귀 전에 네, 부채를 흔들어서 저희는 헷갈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권범수 선수가 마무리 결승에 뭐. 올라가는데 참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판 진짜 아쉬웠네요. 홍석일 준비를 따로 선수가 해가지고 첫 판을 따냈음에도 간다고 해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 안 뛰는 싸웠을 상황에서 두 번째 판을 갑자기 내준 거는 그렇다 경기를 치더라도 나가면 이 세 번째 판 너무 많은 변수가 나올 수 무승부 있죠. 끝에 그래서 경기까지 경기를 갔는데 지속적으로 뛰어야 이 되는 경기에서 부분도 두 번 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오늘 그래서 참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울 거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제 부분이 좀 습관으로 굳어져 전례를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퇴장하는 모습이 담겼네요. 경기 영상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대회를 어느 날 갑자기 나가가지고 힘순신이었다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락되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가는 대회를 많이 뛰어봤던 선수들은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 룰에 맞게 많이 변형이 되고 많이 맞춰 나가지는 거죠, 사실. 그에 비해서 저처럼 그냥 일반인인데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한번 게임을 재패해 보겠다라고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나이도 너무 많이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새롭고 새롭고 뭐 다른 영상들은 좀 과거에 있었던 진짜 재밌는 제 경험들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 대통령기 대회는 정말 저에게 많은 경험을 주신 소중한 기억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운영진분들, 심판분들, 그리고 선수분들 전부 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